예,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 발굴해 가면서 전략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개장 전 필수 체크 포인트 어떤 건지 이것부터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고배당주에 대한 얘기를 갖고 오셨는데 사실 고배당주에 대한 얘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뭐 방송에서나 증시에서나 하게 되는데 좀 이른감 있게 가져오셨어요. 좀 어떤 포인트 두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요즘에 보면 이제 기업들 주가가 한 번씩은 다 순환매가 다 돌아가지고 네. 아마 종목 선택하기가 되게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보면 좀 괜찮은 내용이 있으면 이미 다 올라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진했던 기업들이라고 해도 이 한 번씩 움직이다 보니까 투자 포인트를 좀 잡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배당은 언젠가 이제 사실 오늘까지 주식 이제 일부 기업들은 매수를 하면 이제 네. 갖고 있으면 중간 배당을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연말 배당을 주기 때문에 사실 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배당주들 많이 주는 기업들 같은 경우 연말에 이제 배당 난 후에 주가 보통 2월, 3월까지 빠져요. 네. 빠졌다가 4월부터 이제 서서히 조금씩 이제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벌써 6월이 넘어가고 지금 7월이라서 좀 배당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이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지셔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처럼 이제는 그 12월 그러니까 보통 기사 보면요 11월, 12월 되면 고배당주 다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미 작년에도 확인해 보니까 주가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점점 이제 개인 투자분도 그런 이제 정보들을 많이 아시다 보니까 빨리 좀 투자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작년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준비를 하셔가지고 미리 좀 선점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배당주를 좀 말씀드리려고 오늘 좀 가져와 봤고 예. 사실 이제 이 오늘 좀 가져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도 배당인데 실제로는 주가들이 많이 못 오른 기업들이에요.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아가지고 근데 못 오른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배당을 많이 주지만 좀 뭔가 성장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주가들이 좀 부진했던 건 사실인데 다만 이제 지금 최근 장세 보면 유동성도 워낙 더 풍부하기 때문에 성장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이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한 차례씩의 어떤 주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제가 오늘 좀 가져온 기업들은 PER 10배 이하고요. 그러니까 PER을 좀 되도록이면 좀 싼 기업들, 네. 저평가된 기업들 중에서 배당 수익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 기준입니다.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년 배당금 있잖아요. 네. 올해 연말 배당금은 우리가 예상하기 좀 어려우니까 아직은 다만 이제 작년 배당금 기준으로 했을 때 4% 정도 그 배당 수익률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하는 그리고 실적은 이제 작년과 비슷하거나 좀 더 증가한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한번 제가 좀 꼽아봤습니다. 지금 화면 통해서 이제 주목할 만한 고배당주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도 들어보도록 하겠고 일단 얘기해 주신 것처럼 밸류 매력도 있으면서 배당 수익률이 4% 이상 지난해 기준으로 나왔었던 종목들을 추려왔다고 하니까요. 좀 하나하나 포인트 짚어주시겠어요? 설명해드리면 이제 그 KTNG가 배당 수익률이 5.67%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주가가 정말 너무 안 갔거든요. 네. 예전에는 사실 10만 원 밑으로도 잘 안 내려가던 기업인데 이제는 뭐 8만 원도 익숙해질 정도로 굉장히 장기간 좀 횡보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실적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배는 잘 나가는데 그 홍삼 매출이 좀 잘 안 나옵니다. 이게 면세점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가는 건데 다만 이제 백신 접종이 좀 가속화되면서 하반기에 면세점이 조금 더 이제 뭐 해외 여행도 갈 수 있게 되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면 이 홍삼 매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KTNG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가지고 뭐 안 갈 수도 있죠. 안 갈 수도 있다 하더라도 연말까지 보유한다면 또 이만큼의 배당 수익률은 일단 보장이 돼 있으니까 예. 좀 관심 가져보시고 두 번째가 삼성카드인데 역시 이거 이제 경제가 재개되면 사람들이 밖에서 그 카드를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이제 해외여행 좀 가면 좋겠지만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참 이것도 가기도 좀 쉽지 네. 않아진 상황인데 그럴수록 국내 쪽에서의 그 오프라인 활동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카드의 어떤 실적도 좋아질 것 같고 역시 배당도 5% 이상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삼성증권인데 뭐 증권주들이 최근에 좀 부진하지만 네. 원래 고배당 하기로 유명한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지수가 3,300 넘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증권주도 한번 움직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탁회사들 이제 부동산 관련된 한국 자산시타
대표적인 이제 저평가 또 고배당주인데 여전히 가격 매력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지주 중에서 한솔제지가 물론 이제 실적은 좀 정체돼 있지만 그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한 4.3% 주니까요. 그리고 인쇄용지 아마 그 업황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재택근무 끝나고 이 일터로 복귀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네.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가면 인쇄용지 수요 좀 늘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포인트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 지난주 금요일 날 한라홀딩스가 주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 기업도 4.3% 정도 배당을 주는데 이 한라홀딩스의 좀 매력은 만도 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도 지분 가치가 9천억이 넘어요. 근데 이 회사 시가총액 5천억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저번에 이제 보험주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보험주가 좀 오르긴 했는데 맞아요. DB 손해보험, 현대해상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험주를 좀 좋게 보는 게 그러니까 하반기에 좀 다크호스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험회사들이 여전히 주가도 절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고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었나요? 그때 아마 이제 설명드릴 때 한 보고서 좀 설명하면서 보험주들이 하반기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다. 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든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주가에선 사실상 잃을 게 없고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그 지난주에 이제 쿠팡이 그 화재 사고 났을 때 네.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좀 손해를 많이 볼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재 보험 배상금이 뭐 무려 4천억 정도 될 수도 있다. 뭐 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실제로 체크해 보니까 DB 손해보험이 제일 많았거든요. 노출도가 70억 정도에 그쳤어요. 아, 네. 왜냐하면 그 한도가 있대요. 그리고 재보험을 또 걸어놓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회사한테 또 아하. 보험을 또 들어요. 예. 그래서 코리안리가 원래 그럼 갚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코리안리는 또 외국 보험사에 또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험사들은 거의 피해가 없어요. 아. 근데 그것 때문에 그날 주가가 빠져버렸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그만큼 뭔가 이 위험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그렇게 같아요. 녹록할 리가 없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기사만 보면 이거 진짜 몇 천억 내야 된다. 이런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손실이 안 커서 금요일 날 주가가 좀 급등했는데 어쨌든 돈도 잘 벌고 배당도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한번 보험회사들도 좀 지금부터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평가돼 있으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또 얘기해주고 있는 종목들 8가지를 말해줬어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서 또 기업 분석해보시면 또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첫 번째 개장 전 필수 체크 포인트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걸지 화면 통해서 역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반기 이제 코스닥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뭐 천스닥까지는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참 상대적으로 바이오에 대한 목마름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포인트 두고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요게 그 오늘 이제 나온 보고서인데 그 KB금융에서 나왔던 이제 그 시황 보고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코스닥에 좀 관심을 확대하는 이유를 한 몇 가지 적어놨어요. 근데 저도 굉장히 좀 동의를 하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코스닥과 코스피가 지금 수익률 격차가 연초 대비해서 지금 이제 20% 그러니까 코스피가 올랐는데 코스닥이 그만큼 지금 못 오른 상태인데 네. 이 수익률 격차가 20% 이상 벌어졌대요. 이게 역대 한 3번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현상이 있고 나서 어떻게 됐냐? 수익률이 나중에 다시 역전이 됐대요. 대부분.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만큼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지금 소외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거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약세장일 때는 이런 게 잘 통하지는 않겠지만 강세장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이렇게 주도주가 치고 가잖아요. 그럼 주도주가 쉴 때 이 못난이라고 그러죠. 못 오른 네. 기업들이 다 따라서 한번 메꿔줘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좀 절대적으로 강했는데 코스닥이 그만큼 소외를 받다 보니까 결국에 이 갭을 메꿀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강세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충분히 코스닥이 좀 이 코스피 수익률을 좀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의 중요한 섹터가 사실 두 개가 있잖아요. IT하고 바이오입니다. 네. 근데 일단 IT 같은 경우도 좀 최근에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 소부장도 그렇고 요새 보면 뭐 친환경 섹터도 그렇고 코스닥의 이 IT 섹터가 굉장히 좀 주가들이 좀 부진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업들이 어쨌든 좀 올라갈 모멘텀이 조금씩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자본재 지출이라고 하는데 이 설비 투자, 뭐 공장을 건설한다거나 기계를 구입하고 이런 이제 설비 투자가 확대될 때 과거에도 그렇지만 코스닥의 IT 섹터가 주가 수익률이 괜찮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또 기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그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그 공급망 재편 네. 아마 이번 주 일요일 날 발표를 할 것 같더라고요. 이제 4대 품목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또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2차 전지랑. 그래서 결국 설비 투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미국의 설비 투자도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미국 정부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코스닥 IT 섹터에 뭔가 좀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그 연기금의 코스닥 비중 확대입니다. 올해 연초에 아마 뉴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코스닥 그 연기금에서 가지고 있는 그 국내 주식 중에 코스닥 비중이 1, 2%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대부분 코스피 쪽에 잡혀 있던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늘린다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조금씩 늘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여전히 유일하게 좀 안 늘린 섹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연기금이 최근에 주식을 조금씩은 사고 있더라고요. 예. 코스피 코스닥. 근데 IT만 안 샀어요. IT만 여전히 지금 매수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코스닥에. 그래서 코스닥에서 좀 IT 업종을 좀 연기금이 비중을 늘릴 것으로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코스닥은 또 바이오가 하나 있잖아요. 네. 근데 바이오 수익률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그렇죠. 7개월째 코스닥보다 지금 뒤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바이오 언젠가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 나왔는데 결국 바이오 쪽은 지금 아직도 제대로 모멘텀 못 받고 있고 특히 지난 금요일 날 갑자기 또 셀트리온이 뭐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 뭐 효능 없다는 그런 얘기 나와가지고 충격을 좀 받긴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주가의 발목을 좀 잡고 있지만 그러나 바이오는 또 고령화 최대 수혜고 주가도 지금 부진했기 때문에 충분한 저는 가격 매력은 지금 부각될 시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까지 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은 코스닥도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 대한 매력도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종목을 꼽아봐야 되는데 일단 IT 쪽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뭐 나올 것 같지만 그러니까 부장님이랑 지금까지 방송했던 거 생각을 해보면 바이오주에 대해서 딱 집어서 추천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이 난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종목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반도체 쪽에서는 원익 QNC랑 유니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예. 기업들이 최근에 또 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두 개를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비메모리 쪽 그 매출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반도체에서 비메모리 투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쪽을 보셔야 되는데 그 면에서 좀 좋아 보이고 특히 두 기업 다 최근에 증권가에서 또 굉장히 좋은 보고서를 좀 내주고 있고요. 원익 QNC는 워낙 또 많이들 아실 것 같고 유니셈은 이제 스크러버라고 오염 물질을 이제 없애주는 그런 장치인데 또 요즘에 반도체 공정도 아시겠지만 제가 저번에 에코프로 HN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이제 그 회사도 반도체 공정에서 나오는 그 유해가스를 없애주는 장치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니셈도 거기에 관련된 이제 오염 물질을 없애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회사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바이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일 힘든 게 종목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신약 개발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안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ETF 하시면 딱 좋아요. 그래서 이 타이거가 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코덱스도 바이오 있고 다 있는데 일단 코스닥 그 타이거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코스닥에 속해 있는 그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딱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가지고 투자하는 그 ETF인데 어차피 바이오 헬스케어가 올라가면 주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ETF 하나 정도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익 QNC와 유니셈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처음입니다. 부장님께서 ETF도 갖고 왔는데 타이거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가져보자. 이게 바이오는 종목 선별하기가 정말 쉽지 않고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들한테 물어봐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아예 ETF 쪽으로 전략 짜주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AS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앞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온 것처럼 에코프로 HN도 수익률이 10% 정도 됐고 그리고 ITM 반도체도 역시 수익률 11%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AS 해주시겠어요? 네, 에코프로 HN은 좀 저는 중장기로 계속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잖아요. 그 탄소 배출을 이제 감축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유해가스를 좀 줄여주고 미세먼지 저감 장치, 그러니까 환경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어차피 이제 친환경의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도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충분히 지금 이제 15만 원대인데 일부 뭐 증권사에서는 뭐 10만 원대 후반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 가지시면서 좀 너무 짧게는 보지 말자.
중장기 흐름으로 내년까지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ITM 반도체는 전형적인 애플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무선 에어팟 있잖아요. 거기다 부품 회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기업은 너무 장기 투자할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이제 애플 아이폰 출시가 좀 가셔야될 때는 정리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애플 아이폰이 9월에 나올 것 같고, 무선 에어팟도 그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2년 만에 신제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월까지는 좀 지켜보시되 9월 이제 신제품 출시가 다가올 때는 좀 오히려 그때 선제적으로 좀 이익 실현을 하자. 이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슬슬 그 아이폰 관련해서 뉴스들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예전에 ITM 반도체 AS 해드릴 때 염승환 부장님께서 그 뉴스 나오면 그때쯤에는 차익 실현하자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좀 뉴스 팔로우 좀 잘 하시면서 기민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AS까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리포트를 통해서 골라오신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입니까? 덕산 테코피아라고 이제 덕산 네오룩스 많이 아실 거예요. 네. OLED 이제 발광체 만드는 회사인데, 그 거기에 이제 그 발광 소재 원료가 또 있어요. 그걸 만들기 위한 그 원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덕산그룹에 이제 속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주가가 한번 좀 크게 올랐습니다. 이 OLED 섹터가 모처럼 만에 급반등했다가 갑자기 이제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급락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이 구동칩 있죠.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 뭐 노트북이나 아니면 뭐 아이패드나 우리 스마트폰에 뒤에 들어가는 구동칩이 디스플레이를 이제 화질 같은 것도 조절을 해주고 컨트롤해주는 그런 장치인데, 그게 없어서 OLED 패널을 만들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러면 생산이 주니까 이 OLED 소재 업체한테 악재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주가들이 OLED 관련주들이 좀 급락을 했는데, 사실 이 뉴스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지난 몇 달 전부터 계속 이어졌던 뉴스인데, 그래서 저는 좀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일단은 좀 보고 있고, 중요한 게 뭐냐, 왜 OLED 섹터를 앞으로 좀 주목하셔야 되냐면은, 이게 예전에 그냥 우리 그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에 들어가는 이제 OLED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LG가 이제 TV OLED 만들면서 지금 매출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도 아마 내년에 나올 것 같아요. OLED TV. TV도 확대되고, 이제 삼성에서 노트북에도 OLED를 집어넣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8월 달에 폴더블 폰이 또 나오고, 폴더블 폰 화면이 크잖아요. 그리고 애플이 아이패드에 내년부터 OLED 탑재를 하는데, 아이패드는 또 화면이 보통 스마트폰 그 일반 그 OLED 3개가 들어갈 정도의 화면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본다라면 굉장히 좀 그 이 면적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재 업체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긍정적이고, 또 반도체, 전구체도 만들고 다양한 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핵심은 덕산테코피아는 OLED에 들어가는 그 발광 소재를 직접 만드는 그 원료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OLED 사이클이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좀 이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조정을 이용해서 좀 비중을 늘려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OLED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런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해 줬고요. 덕산 테코피아까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6월 마무리, 상반기 마무리, 또 7월장으로 가는데, 지난주 이제 막판에 약간 어떤 성장주나 대형 IT주로서의 약간 변화들도 좀 나타나기도 했고, 딱 뭐 변화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좀 어떤 스탠스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3.3%포인트가 넘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요, 솔직히. 특히 삼성전자가 너무 안 가기 때문에. 네. 뭐 많은 개인 투자자님 좋아하시는 그 자동차랑 반도체가 생각보다는 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특징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내내 계속 돌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추세가 부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지수가 얼마 올랐네, 얼마 빠졌네 이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네. 계속 소외된 기업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시간에 와서도 자꾸만 이제 못 오른 기업들 위주로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올해는 그 컨셉이 맞거든요. 이게 돌아가면서 순환을 하니까.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뭐 코스닥도 괜찮고, 특히 반도체도 지금 너무나 안 갔거든요. 소부장도 괜찮고, 그리고 고배당 관련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시면 뭐 굉장히 좋은데 못 오른 기업들 많이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려한 것만 쫓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3,300시대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덜 오른 기업들 좀 잘 찾으셔서 수익률을 계속 좀 제고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3,300이라는 건 이제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표현을 또 해주셨고, 아무래도 시장의 주인공이 확실하긴 하지만 그래도 소외된 매력적인 기업들은 여전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열심히 찾아보자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